콘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콘텐츠를 만들 때. 콘텐츠를 만들 때는 재미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재미나게. 근데 재미나더라도 조건이 있어요. 유익해야 됩니다. 약을 만들 때 보면은 약은 당위정이 있잖아요. 당위정. 당위정은 설탕 발림이잖아요. 사탕이 발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쓴 교육적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생명력이 오래된 콘텐츠일수록 보면은 다들 보면은 관통하는 것이 에듀케이셔널 콘텐츠 메시지입니다. 교육적 메시지가 없으면은 이것은 쉽게 망한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국내에 나오고 있는 콘텐츠가 단명한 것은 철학이 없는 겁니다. 교육적 철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콘텐츠 업계에 가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 겁니다. 그럴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내 집사람이 봤을 때 이것은 무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엄마가 드리는 그러한 성격을 다 살린 그런 우수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에 내려가서 고향에 8년 동안 있으면서 콘텐츠 한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사실은 이해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역의 분들이 콘텐츠가 먹는 건지 입는 건지도 잘 모르고 거기다가 캐릭터 한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겠어요. 애니메이션은 보도 듣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교육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카데미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연이어서 한 5천 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힘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호보트, 저거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질 않았는데 곧 이제 프랑스 방송에서 나올 겁니다. 저게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 사업에서 3억 사업으로 저것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에다가 해안가에 저것이 하늘을 나르고 바닷속을 헤집는 배잖아요. 배 로봇이잖아요. 요즘 슈퍼윙스 같은 거 하늘로 막 날이잖아요. 이거는 수륙 양용으로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야, 독도를 지키고 동해를 지키고 환태평양 시대 우리가 해양 강국으로서 캐릭터를 한 거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큰 대도시 이를테면 항구도시 철강도시에서는 저것을 처음에 하니까 받질 않아요. 모르니까. 한데 고유의 작은 시골 하나에서 말하자면 제가 밝히겠습니다. 영덕입니다. 영덕은 대게로 유명하잖아요. 조그만한 도시예요. 아주 조그만한 도시예요. 거기에서 이것을 5천만 원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5천만 원 제공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3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3억 받으면 콘텐츠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제안서를 깐내다 보냈습니다. 제안서를 유럽 시장에다가 마케터들한테도 이것을 뿌리니까 앉아서 덥석 물었던 것이 프랑스 국영방송입니다. 프랑스 국영방송에서 내용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좀 어렵지 않아요. 그죠? 보증수표가 돼도 잘 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페이퍼 한 장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딱 하는 게 750만 유로를 배팅을 했습니다. 750만 유로면은 우리나라 원으로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그렇게 해가지고 저 콘텐츠가 나옵니다. 상상만 잘해도 콘텐츠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상상하고 창조하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 든 상상력, 창의력, 이것이 국부의 원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릅니다. 개개인들이 다 저마다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들이 미리 발견을 해주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아, 너는 이거 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맞구나. 너 생각이 옳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산업화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진로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사회는 무조건 해서 수능 중심으로 가는 것, 획일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얼마나 돼 보입니까? 평생 학습 사회에서 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는 1949년생입니다. 70입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바쁩니다. 크리에이티브에 빠져 있습니다. 제 경험과 실패를 했던 것, 성공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은 거기에다 열정을 보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너무 많아서, 일이 많아서 천지빛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사회 지도층들도 마찬가지, 원칙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은 태어났던 곳으로 사회에서 배운 체득한 경험과 그다음에 돈,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젊은이 86%가 나중에는 만년에 전원 생활하려고 고향에 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 만년에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열정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시골에 기회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미래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maybe green 콘텐츠라고 얘기를 할까요? 세계에서 제일 서각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중국에 가서 농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나올까요? 지역의 가능성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 가운데서 환상의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리 말려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요. 올라가면 빠르면은 3개월, 늦으면은 1년, 몇 년 있다가 다 내려와서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어요. 지역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능성이 묻혀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